송 작가의 거세 경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방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작년에 뭐 다른 방송에 가서 1년이 좀 넘었죠. 그때 국뽕반점이라는 프로 하면서 방산 설명을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 탑 클래스 올라간다. 야, 진짜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50조 원 이상이면 500억 달러 이상을 거뜬하게. 이게 그 당시에 3억 달러, 4억 달러, 연말까지 100억 달러 가고, 그리고 내년에는 500억 달러도 넘게 갈 거다. 엄청난 전망이었죠.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랬죠. 네, 하지만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여태까지 한국 역사상 방산 기업이 이렇게 뜬 적이 없었고요. 방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북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오르지 않는 주식이었거든요. 비인기 주식이죠, 완전히. 네. 근데 지금 왜 방산이 이렇게 가게 됐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 국내 기업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국제적인 관계, 역학관계, 외교 관계의 난맥상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틈바구니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받을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틈새를 틈타가지고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업 한화. 한화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를 매우 양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만 그렇죠. 한화의 미래 전망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 한화의 김선호 회장의 큰 꿈이 이제 제대로 한번 날개를 펼 때가 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해야겠네요. 얘기가 많네. 일단 우리나라 방산이 이렇게 이 힘을 펼 수 있는 거는 현재 외교적인 공백 상태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방산 무기 사업의 특징은 시장에 가서 물건 골라오듯이 막 살 수 있는 산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는 산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냉전시대 이후부터 쭉 이어져 왔던 동맹국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러시아, 중국,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방산 도입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독점적인 특권이 있는 거고 다른 나라는 다른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무기를 사야 됐었던 거예요. 자, 문제는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방임하기 시작했고 그 틈새를 타고 중국이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뻘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뻘짓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방위비 지원 안 한다. 트럼프가 배신하면서 계속해서 방산 무기를 뺐죠.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무기를 수출하고 돈을 빌려줘가면서 그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고 러시아는 뜬금없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침범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동맹국들이 이거 믿을 놈이 없네라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주변 국가들이 적극적인 개입을 안 했거든요. 싸움은 너의 목 그러면서 무기만 갖다가 내리 갖다가 주면서 싸움은 네가 해라는 방식으로 방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6개월 이상을 벌어졌는데 이게 막상 이제 이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의 사실상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말할 만한 규모의 엄청난 전쟁입니다. 양쪽 희생자만 실질적인 희생자가 지금 4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10만, 우크라이나가 30만 이상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게 정론이야. 근데 계산이 복잡해요. 뭐 한쪽이 10만, 저쪽이 50만 막 지들끼리 막 우겨대고 있는데 확실한 건 최소한 3, 40만 명 이상의 군인들과 민간이 희생당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무기들이 서방과 러시아의 무기가 처음으로 부딪힌 거야. 근데 둘 다 뻥스펙인 거야. 진짜 지들이 카다로그에서 말한 만큼 그만한 스펙이 안 나와. 그런데다가 이제 무기를 다 재고 있는 걸 쓰다 보니까
20년, 10년 뭐 이렇게 된 무기들을 전부 다 긁어서 딸딸딸 다 퍼부었어요. 소모전에서 끝났어. 그래서 새 무기를 줘라고 얘기했더니 8년 걸리는데 이미 이러고 있는 거죠. 즉 재고품을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조달을 하려고 그랬더니 새롭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서로 공급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신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된 거고, 따라서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무기까지 꺼내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지네 나라 무기 창고에 있는 재고 무기도 줄 게 없는 거야. 반대로 폴란드 같은 나라는 일단 주고 나면 미국이 대주겠지, 유럽이 대주겠지라고 했는데 독일도 못 대주고 미국도 못 대주고 영국도 못 대주니까 지네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전력을 우크라이나한테 줘갖고 다 잃어버렸어요.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될 만한 건 뭐든지 사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일한테 가서도 무기 달라고 그러고 영국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다 못 준대. 근데 한국에 왔더니 넘쳐. 이 똘똘한 무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탱크 180대 언제 180대 정도 급하게 좀 납품 가능할까요? 어떻게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년 걸리나요? 아니요, 6개월이요.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의 무기 기술을 보여준 거야. 빠름이죠. 빠름이야. 그게 어디 재고로 있어? 아니 지금부터 만들면 금방 나와요. 우리 만들면 하루에 2대도 만드는데 뭐. 아니 이런 생산력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오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가성비 좋고 빨리 만들어주고 양산도 빨리 되는데 이런 한국의 무기를 갖다 써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 급하니까 한국 전차랑 자주포 사갈 거야. 야, 너 우리 에이브람스 200대 사기로 했잖아. 그리고 자주포 150대 사기로 했잖아. 달라는데 8년 후에 달라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좀 당장에 주든가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데 있어서 말을 못하게 된 거라는 거죠. 즉, 이 방산이라고 하는 구조가 외교적으로 엮여져 있으니까 너 탱크 필요해? 얼마 필요해? 100대? 그러면 4년만 기다려. 라고 생산을 시작해갖고 4년 후에 납품하는 구조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던 게 이제 다 틀어진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미국 믿을 거 없고 독일 생산 능력 없고 영국 돈 없다고 소문나니까 지금 당장에 그 무기 비축이 필요한 중동 국가나 주변국하고 갈등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무기를 빨리빨리 사고 싶은 마음인 거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무기들을 조달한다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외교적 압력이 사라져버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2, 3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라서 그렇다고 쳐. 그래서 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검증이 된 한국 무기들을 수입을 한다라고 해서 갖고 오는데 계속 한국에서 사가지고 배로 싣고 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한국한테 이거 기술 이전 해갖고 여기서 양산하는 시스템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맘대로 해.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기술 이전해 주는데 괜찮아. 어차피 우리 이거 이 기술 폐기하고 그 다음 세대, 다음 3세대 전차하고 있어. 얼마든지 만들어 괜찮아.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들이 꼭 그 해외 부품들이 껴 있어. 국산화가 50% 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 세트를 턴키로 해갖고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나라 안 된단 말이야. 심지어 미국도 중국에서 히터리오나 부품들이 안 들어오면 전투기를 못 만드는 지경에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100% 국산화가 돼 있는 거야. 그것도 자체 기술로. 근데 그 기술을 다 준대. 야, 이거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탱크 K2인데 이거 이렇게 우리한테 줘버리게 되면 다른 데로 기술이 새나갈 건데 그거 걱정이 안 돼. 괜찮아. 우리 지금 3세대 준비하고 있는데 3세대 탱크는 20km 밖에서도 맞출 수 있고 스텔스에다가 투명도 된다. 그렇지. 거기다가 우리는 무인이다. 자동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지금 당장 이걸 사다 쓰지만 나중에 그걸로 바꿔야겠는데?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뛰어난 IT 능력,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무인 자주포 개발 끝났고요. 무인 전차 개발 끝났고요.
F-22를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9번째 시제기까지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 근데 9번째 시제기는 무인기예요. 자동 조종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도 못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이미 개발해 놓고 이 물건 사러 오면 일단 이거니까 갖고 가서 쓰시고요. 나중에 좀 형편 나아지시고 정리되면 이거 무인 자동으로 되는 F-21 있거든요. 요거 풀 스텔스에다가요. 레이저 무기 달려 있고 무인기 3대 달려 있는데 원격 조종됩니다. 요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 무조건 한국 무기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통합 운영 시스템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레이더부터 시작해갖고 뭐 육상 레이더, 조기 경보 레이더, 비행기에 붙은 거, 배에 붙어 있는 거, 탱크에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해갖고 통합 상황실에서 동시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적의 스텔스기가 날아오는데 방공망이 못하면 밑에 지나가던 육군 병사가 보고 저기 뭐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러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야 그거는 누구 미사일로 쏴라. 누구가 저격해라. 누가 어디로 출동을 시켜라. 이 모든 것들이 통합해서 관리되고 이 관리를 AI가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면서 이거를 3D 입체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그 화면 보고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장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한 3D 통합 관제소 안에 창문도 없어. 그건 그 홀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물을 보면서 실질적인 전투 지휘가 가능한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의 무기를 비롯해 가지고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들까지 발사부터 조준 그와 관련한 모든 통합 관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는 거죠. 저게 되게 신기한 게 옛날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이 전투요정 유키카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전투기 하나가 AI예요. 그 AI가 모든 전투기를 다 조정합니다. 그렇지. 그래갖고 그 시스템을 방금 얘기하신 그 구축도 다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 개발자가 이용할 본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작가님이 얘기한 거랑 지금 이거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전차, 장갑차, 미사일, 비행기, 헬기, 위성, 잠수함, 구축함, 운영 시스템, 레이저의 스텔스까지 이 기술을 우리가 100% 다 국산화했고 이걸 통합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군수 업체들이 막 서로 엉켜져 있기 때문에 서로 기술들을 교환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레이더를 갖고 있어. 내가 비행기에 쓰는 레이더를 전차나 장갑차에다가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다 통합 체계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한 군데 옵션을 개발하면 이 옵션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스 만든다고 노루표에서 스텔스 도료를 만들어갖고 이걸 잠수함부터 장갑차까지 심지어 군복에까지 다 발라버렸어.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만든 무기는 다 스텔스가 돼버린 거야. 이마만큼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제일 큰 거. 무한대에 가까운 소모성 탄약을 대줄 수 있는 조달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비축돼 있는 포탄이 400만 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야포가 2,500문이잖아. 3일치야. 우리가 1분에 20발씩 쏠 수 있기 때문에 400만 발을 갖고 있지만 이게 3일분이야, 우리나라에서. 그럼 왜 3일분만 갖고 있냐? 이틀째부터 보급이 되거든. 쓴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한대의 탄약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생산력과 가성비가 최고로 싼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다 가난한 나라들이 정말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쓸 수 있는 총알은 한국 총알이라는 거지. 심지어 미국 애들도 우리나라한테 포탄을 수입해서 샀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한대의 강점들을 다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이게 국방부 안에서만 유지가 됐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방산사회 발전 못하는 이유가
지네가 기술을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걸 갖다가 적국에 안 넘어가게끔 나만 쓰기로 해갖고 개발하고 끝내기 때문에 가성비가 확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A21을 만드는데 지금 600억, 700억 가격을 잡고 있지만 이게 벌써 200대, 400대, 500대 이렇게 수출 계약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250억, 300억까지 쭉쭉쭉 떨어지는 거야. 양산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행기들을 사람이 조립 안 하고 모듈화 해서 기계가 조립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FA21을 본격 생산하면 하루에 2대, 3대씩 조립을 해낼 수 있는 사는 놈만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시스템을 전부 다 자기 기술로 다 갖춘 겁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즉, 무기 수출 지원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무기를 수출했을 때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가지게 되면 업체가 단독으로 이 무기를 판매하고 국가가 그걸 승인해주는 무기 수출 지원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 수출 지원법이 나온다고 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방산 산업을 이끌어갈 중심, 대한민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그동안 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폭약과 탄환, 이 대포 포탄 이런 부분 안에서는 풍산하고 비공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세계 돌아다니는 그 K1,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M16 소총 뭐 1억 정 가까이 시중에 풀렸대요. 그 중에 60% 이상이 무기 시리얼 넘버가 없어. 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제도 아닌 것이 전 세계에 풀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1억 정이 쏴대는 탄알이 얼마겠냐고, 1년이면. 아니, 굴이 안 오르신다 그래갖고 풍산 안 샀지? 아니, 근데 이제 풍산은 앞으로도 유도 폭탄이 뭐 할 게 많아. 근데 풍산은 세 발에 핀 거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기 산업 부분에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해외에 꽂아놓고 있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세계 1위의 그 방산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기업인데 이 매출이 77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기껏 해봐야 한 650억 달러 정도밖에. 왜냐면 얘네들도 미국 정부에다 75%를 팔아요. 해외에 파는 건 25%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정부의 예산을 통해 갖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을 현재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올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거래상들이 있어요. 탄약 파는 애들한테 미사일도 팔 수 있는 거고 탱크도 팔 수 있는 거고 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경정권은 아까 얘기한 무기 수출 지원법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매입법을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매입할 수 있는 법안을 조만간 통과를 시킬 겁니다. 이건 토목족들한테 필요하지만 하나한테는 특히 더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현재 전차 미사일 위성 뭐 운영 시스템 레이저 요런 쪽에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 총알에서부터 잠수함 선박에다 위성까지 전부 다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노리고 있는 게 카이를 노리고 있는 거죠. 카이를 통해 가지고 우주항공연구소와 카이를 동시에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쓱싹 하려면 최소한 10조 원은 아마 현찰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하나가 갖추지 못했던 항공 라인 중에 공격 헬기, 그 다음에 KF-50, 그다음 FA-21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양산할 수 있게 되고요. 우주항공연구소를 끌어안게 되면 위성 기술부터 시작해 위성 발사체 기술 이런 기술들을 전부 다 습득하게 됩니다. 이미 레이저 기술은 개발해갖고 50kW의 실용 레이저를 이미 고정형으로 지금 이미 달고 있고 이걸 개발시켜서 비행기나 선박 같은 데다가 차세대
무기로 실어 붙이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군수 부분을 인수해가지고 구축함을 비롯한 잠수함을 만드는 사업까지도 인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돈이 한 20조에서 30조 원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가 그런 돈이 있냐? 있습니다. 하나의 자산은 130조 원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 100조 원이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쥐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생명이 쥐고 있는 운영 자산 규모가 100조 원이 넘어요. 아, 그래서 하나생명을 샀구나. 근데 하나생명이 100조 원이고 나머지 그룹들이 다 합쳐서 30조 원이야. 그래서 하나생명이 갖고 있는 돈을 이런 사업 쪽에다 투자하기만 한다고 치면 말 그대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요즘에 하나생명을 아니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데 매집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싶었거든. 그래서 지금 그저께죠. 하나 3세인 김동관 씨가 손주죠. 지금 있는 그 김동관 부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 주요 그 대표 계열사들의 그 직원들을 싹 다 바꿔치기 했어요. 지금 83년생이거든요. 나랑 동갑이네. 참 많이 차이 난다, 그지? 그러게요. 네. 근데 83년생으로 사실상 그룹 2인자에 올랐고, 관련해서, 하나 모먼텀, 하나건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하나 주식회사 하나, 등등의 모든 분야의 사장들이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김동관 부회장 라인이라고 해요. 대부분 60년대 후반이거나 70년대생들입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싹 한 거죠. 그래 놓고 지금 김동관 회장한테 주식회사 하나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카이 인수, 왜냐면 이게 비행기 파는 게 매출 더미가 제일 크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게 FA50 1000대, 그리고 KF21 500대가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수십조 원의 매출을 한 방에 땡길 수 있는 사업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10조를 들여서라도 난 인수할 걸로 봅니다, 카이를. 지금 들어보니까 하나생명이 지금 보험주로 보면 안 되겠는데? 이건 보험주 아니죠. 여기서 돈을 뽑아가지고 방산 사업에다가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김동관 부회장한테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분은 주식회사 하나하고. 결국 주식회사 하나가 갖고 있는 생명사의 돈을 에어로스페이스로 옮겨가기 위한 정지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완성은 2달 안에, 연말 안에 이게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관 부회장이 그린 에너지 수소를 비롯한 태양전지죠, 우주항공 방산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화나는 완전하게 에너지 자원하고 방산으로 이쪽에다가 튀는 진짜 거죠.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진짜. 지금 하나생명은 클만치 컸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큰 시장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이 상황에서 있는 100조 원을 어떻게든 뽑아내갖고 있는 비자금하고 비벼갖고 믹스를 한 다음에 국내외에 있는 방산업체들을 인수하고 규모를 키워가지고 로키드 마틴의 77조 원쯤은 간단히 점점 먹어버릴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방산 전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기술과 여기에 관련된 복합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를 오랫동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온 거예요. 방산무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방산무기 전문 업체는 LIG 넥스원입니다. 맞아요. 근데 LIG 넥스원은 연구하는 기업이에요. 직원 절반 이상이 연구만 합니다. 옛날 금성정밀 전신인데 지금도 연구만 하고 있는 거지 생산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올리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나라의 최신 무기와 미래형 무기는 LIG X1이 90% 이상의 기술적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하고 한화하고의 밀접한 발전 관계를 위해서 인수는 안 해줄 거예요. 뭐 LG가 돈 없는 그룹도 아니고.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하나 계열 그룹 간에 주식 교환이라든지 협업 체계가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는
빅텍이나 이런 것처럼 국내에 있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해외를 전문으로 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방산 산업 뭐 동맹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고, 이게 열리면 앞으로 2, 3년 동안은 거의 뭐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방산 수출이 10조 원, 12조 원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여기에 공 하나 이상을 보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수주 물량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뭐 호주 장갑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주에 자적포 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웬만한 무기들 안에 하나가 손 안 대고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직접적인 생산 설비를 갖고 있고, 나중에 이 무기들이 팔려나가면 아까 옵션으로 무제한 대의 탄환을 팔아먹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사 많이 모르겠는데? 이게 본격화되면 나머지 방산업이 동시에 뜰 건데, 어찌됐거나 대장주는 하나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주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시기가 막 땡겨져 오고 있다. 왜? 지금 3세 경영을 위해서 지금 이마만큼 몰빵을 해줬으면 이건 대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미 뭐 증거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얘기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뭐 투자 법안이나 내부적인 내용은 어떻게든지 공을 털어갖고 아마 한화가 만들어낼 겁니다. 김한장이 한 500억 주면 해결할 문제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화가 방산 부분 안에서의 성공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하고 연결돼서 좀 엉뚱하게 무슨 외국 기업하고 손잡고 레이시온 이런 데나 로키드 마튼 손잡고 걔들이랑 서로 같이 나눠 먹겠다, 보잉이랑 나눠 먹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국내 기업으로서 성공을 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관련된 산업군 전체, 왜냐면 워낙 많아요. 관련돼 있는 산업들이. 이걸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훨씬 고부 가치의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주기를 이제 김성현 회장님 포기했고, 우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김동관 부회장님한테 형님으로 모시고, 저보다 14살 어리지만 형님처럼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 네. 덧붙여서 얘기해 드리면은 그 최근에 현대로템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채용 공고가 쫙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방산 쪽으로 해서 채용 공고가 요즘에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그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제 i3 시스템도 이제 공고 채용 공도 하고, 방산 쪽으로 해서 저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채용 그런 쪽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공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실 저는 방산이 그래도 한 4, 5년은 있다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덕분에, 그것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이 모지리 같은 경 덕분에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활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우리나라의 5대 핵심 산업 중에 하나로 성장하지 않겠냐. 조만간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조선업 따위는 점점 먹어버릴 수 있는 규모로 성공하지 않. 아니 그 유조선 그거 뭐 가스선 그거 뭐 까이 거 3천억밖에 그런 거 왜? 원자재도 많이 드는 거고. 구축함 한 대 딱 해주면 그냥 1조 원인데, 그런 방식으로 결과를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어찌됐거나 이게 외국에다 외주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방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핵심적인 산업이다라는 면에서 제가 뭐 하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김동관 부회장이 저한테 뭐 수표채 쏴줄 리도 없잖아요. 더구나 멤버십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알고 기다리고 몫을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었네요, 설명이.